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월 첫 주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1월 마지막이랑 2월 첫 주랑 이렇게 그러니까 달이 넘어갈 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명절도 있었고 그리고 2월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원래 첫 시간에는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과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1월은 뭐 시작이니까 좀 가볍게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2월부터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아이템을 보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아이템 보려면 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좀 초점을 맞춰갖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또 준비하면 좋으냐 뭐 이런 내용들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락단락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과정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마켓 메인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있죠. 판매자 서비스의 판매자 교육센터. 이걸 클릭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 페이지가 나와요. 아래쪽에 내리면 이제 기존에 이렇게 업로드 해드렸던 영상들이 쭉 나올 거고,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지금 하는 라이브랑 그다음에 창업TV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창업TV라고 하는 거는 그 컨텐츠를 녹화 방송으로 해갖고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걸 이야기하고요. 라이브는 지금처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에 내려오면 유튜브 바로가기 있고요. 출석 체크를 신청하셔서 문자를 받는 방식 하나가 있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알림이랑 구독 신청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보내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뭘 해라? 유튜브 여기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죠.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안 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아래쪽에 쭉 내리면 저희가 방송 진행 때마다 추첨을 통해 갖고 두 분한테 임원이를 드립니다. 그냥 뭐 광고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퀴즈 내고, 간단한 퀴즈예요. 그런 거 내고 그 선물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말미에는 저희가 이제 출석 체크 이벤트 뭐 이런 것들 이제 링크 올려드리니까 거기에다 신청을 하셨을 때 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리고 2월 라이브 일정 쭉 보시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화목 이렇게 진행되죠. 거기 내용 보시면 이제 2시에 항상 하고, 저희가 알림은 1시 반에 드립니다. 문자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50분에 항상 1시 50분에 저희가 방송을 키면 알림 신청해 두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의 알림이죠. 거기에 알림을 해두신 분들에 한해서 50분의 알림이 전체 이제 방송 켰다 이렇게 쭉 알림이 가실 거고, 오늘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거겠죠. 총 8개 과정이고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 준비하기, 그래서 등록, 페이지, 뭐 광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컨설팅 개념은 아닌데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제 뭐 이렇게 진행하는 뭐 이런 시간이죠. 그죠? 아마 31일 날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고,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전에 제가 저번 달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역시나 본인 걸 다 숨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라이브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혹시나 내가 좀 뭐 궁금증이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열린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보내겠죠.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메일 주소를 다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아무 사연이나 괜찮습니다. 고민되는 거 좋습니다.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마켓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스템상 저희가 건들 수 없는 건 취합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고서 2월을 또 시작해 보는 걸로 하시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려운 건 하나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방송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막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공개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나 사장님들이 판매하고 있는 어떤 미니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싹 다 가려드립니다. 싹 다 가려드리고 내용에 충실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예시도 뭐 다른 상품으로 들어버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은 창업 설명에 비슷한 이야기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식의 판매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 지금 벌써 2월인데 아이템이 없어서 허덕이시는 분들, 지금 이제 춘절이 끝나가죠. 중국이 춘절이요. 네. 이번 주에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 출근한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밀려 있는 걸 쳐내다 보면은 지금 발주를 넣어서 뭔가를 뭐 좀 소량으로 받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힘든 시기인 건 맞죠. 그래서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 3월 중순 정도 될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한 4월, 5월 뭐 아예 그냥 여름 상품 준비하시거나 뭐 이렇게 이제 준비가 쭉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좀 추려갖고 이쪽 시장으로 좀 가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뭐 카테고리 선정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쉬운 내용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늘 어느 게 먼저일까를 고민하잖아요. 그죠? 뭐가 먼저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 웹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판매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보통의 판매자들은 아이템을 먼저 선정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채널에다가 이제 우겨 넣으려고 하는데, 그 채널이 막상 그 아이템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다라고 하면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왜 물건이 안 팔리지를 보면 보통은 그런 분들은 아이템을 정해놓고 판매 채널에 끼워 넣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이템을 선정한 이후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상세 페이지 제작하고, 그죠? 상품 등록하고요. 광고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쭉 거치죠. 저는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 상세 페이지 제작. 요거까지 싹 한 다음에 등록하고 광고하려고 하는 순간에 뭔가 멈칫거림이 생긴다. 그러면 아이템이 잘못 선정된 겁니다. 맞나요? 몰이 잘못하고 있는 건 없어요. G마켓 옥션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없다고요. 우리가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등록하고 광고하려고 하는데 뭔가 망설임이 생긴다는 거죠. 뭔가 불안한 거야.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요 앞에 있는 거를 순서를 바꿔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채널 선정입니다. 채널 선정. 그 채널에서 뭐가 잘 나갈까? 얼마나 나갈까? 사람들은 이거에 뭐라고 평가할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세 가지를 쭉 보고 난 이후에 이런 아이템이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선정하게 되고요. 그걸로 상세 페이지 제작하고 이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역시나 망설임은 생기지만 아이템을 먼저 선정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해소감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매달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냥 해, 등록만 해도 나가더라, 아씨 광고를 했는데도 한 개도 안 나가더라, 이런 이제 약간 뭐랄까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장표로만 설명하고 쉽게 넘어갔는데, 실제로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도 그 G마켓 옥션에서 이제 컨설팅하고 어떤 뭐 업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걸 던져줘요. 컨설팅이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받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걸 던져줘요. 그럼 1주차 과제 경쟁사 분석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으니까 뭐 되게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날짜를 이렇게 쭉 매일매일 적고, 그러나 채널을 적고요. 내가 판매할 채널이죠. 뭐 이 G마켓이면 G마켓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G마켓 이렇게. 그다음에 검색어나 카테고리를 정해주고, 쇼핑 순위가 몇 등인지, 랭크 순위 몇 등인지, 뭐 1등이면 1등 판매자, 뭐 여기는 뭐 같은 사이트에 2등 판매자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3등 판매자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쭉 보시고 나서 경쟁사 명을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상품이 뭔지를 대표 상품 기준으로 적어주시고, 링크나 이런 거 하면 좀 찾아보기 쉬워지겠죠? 판매 가격, 그다음 배송 방식, 매일매일 늘어나는 구매자 수와 리뷰 개수를 세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변형을 시켜놓은 거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이거죠. 가격, 원판가, 수량, 후기 수량.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판매 수량과 그 다음에 여기 후기 수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G마켓 옥션은 구매 숫자로 구분합니다. 후기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G마켓 옥션은 구매 숫자로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나머지 사이트는 전부 다 리뷰 숫자로 합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봐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G마켓에 아무거나 검색해보죠. 노트북 파우치 뭐 이렇게 파우치가 있었으니까 화면 다 줄여놨군요.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이 랭크 순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외우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구매 숫자가 구매, 그죠? 구매, 여기도 구매, 여기도 구매요. 네. 그럼 왜 G마켓 옥션에서는 리뷰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옥션은 관계없는데 G마켓 같은 경우에 1년 반 기준으로 해서 후기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구매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요. 네.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G마켓 옥션은 무조건 구매 숫자를 센다라고 보는 거고, 옥션 가볼까요? AUCTION. 네. 옥션에 가고 똑같이 노트북 파우치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그죠? 왔어요. 3개 하나 1800, 뭐 3개 하나인데 얘는 왜 1등일까요? 아무튼 뭐 이상하죠? 네, 엄청나게 조그만 썸네일 멋지네요. 1891 구매 후기 645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는 줄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줄어. 옥션하고 뭔가 G마켓이 로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G마켓 옥션은 구매 숫자를 적는다. 근데 뭐 팁 하나 또 드리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고 쇼핑 눌러갖고 들어오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간혹 보면 뭐 구매 숫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가린 겁니다. 가린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얘는 이제 나와 있죠. 구매 숫자가 리뷰 숫자보다 작아. 왜? 리뷰는 줄지 않아요. 단 구매는 6개월 단위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G마켓 옥션은 구매 숫자로, 나머지는 전부 리뷰 숫자로. 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G마켓이다라고 하면은 후기가 뭐 같이 해도 되겠지만 요게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다 하면 수량이 없고 후기만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약에 해놓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판매량이 보일 거고요. 이 판매량을 봤다라고 하는 건 이 정도의 양이 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걸러진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등록했는데 나가요, 왜 나는 광고여도 안 나가,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수치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치를 보고서 환산시켜서 이게 팔린다 안 팔린다의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본 다음에 이게 나갈까 안 나갈까, 광고하면 무조건 나가겠지, 이런 접근은 되게 위험한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량으로 챙겨보고 이걸 사이트별로 비교해보고 메인 채널이 어딘지를 보고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오는데 판매량은 이 정도가 나오네? 라고 하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추정치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조금 가설로 세워보기도 하고, 1차적으로 이게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조회수 대비 과연 얼마나 나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조회수 몇이면 괜찮은 판매가 일어날까인 거죠.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와야 판매량이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뭐 수치상으로 절대적인 값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15,000에서 한 2만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메인 키워드 기준이요. 요즘에 한 3만 조회수 나오면 괜찮은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이 상품이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모든 사이트에서 잘 나가겠지? 그거는 오산이에요. 판매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널을 보고 이게 이 정도 조회수에 이쪽 채널에서는 얼마만큼 나가는구나, 저쪽 채널에서는 얼마 정도 나가는구나를 쭉 환산을 시켜보면 메인 채널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나는 어느 곳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무슨 알박기 마냥 요걸 가지고서 여기는 판매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는 이렇게 넣고 저기는 아예 그냥 배제시켜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널은 전체를 다 등록하는 거고요. 주력으로 밀려고 하는 사이트를 골라낼 뿐인 거죠. 실제로 내가 밖에서 조회수랑 판매량을 봤을 때의 모습과 실제로 내가 판매를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의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최종적인 어떤 결과치를 안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추정치를 만들어 놓고 실제 판매량이 나왔을 때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알아보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란 뭘까인 거죠. 괜찮은 판매.
요거는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뭐로 드리냐면 주문 건수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매출액이 높은 게 좋아요? 뭐 같은 이야기가 들 수 있는데 많이 팔리면 매출액이 높은 거니까 비싼 물건을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좋냐? 아니면은 회전이 좋은 상품을 많이 만나서 그거를 그냥 쭉 많이 만드는 게 좋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타격감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주문 건수가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주문 건수. 너 하루에 주문 얼마나 나와?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매출액이 얼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주문 건수 많이 나오는 게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팔아갖고 100원씩 나오면 그거는 되게 좋은 판매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이로운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걸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이거 약간 이제 또 다른 표죠. 그죠? 쭉 보시면 예를 들어 내가 ABC 상품을 이렇게 가져왔어. ABC 상품을 이렇게 쭉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고 수량을 뭐 100개씩 해갖고 내가 매입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판매를 이제 내가 쭉 하다 보면 여기에 10개가 나가고 뭐 5개 나가고 2개 나가고 뭐 2일 날은 여기는 뭐 5개 나가고 3개 나가고 하나 나가고 여기는 뭐 4개 나가고 2개 나가고 1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간단 말이에요. 쭉 가면 누가 봐도 지금 3일치만 이렇게 보면 체감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죠. A 상품이 제일 잘 나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 우측으로 이제 당겨갖고 이렇게 보는 거죠. 판매 비율 같은 거. 그래서 잔여 수량 이렇게 쭉 보면서 재고량이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3일 팔았는데 20%가 빠졌으면은 100%를 채우면은 3, 6, 90이 한 12일 팔면 품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상품은 이미 한 언제야? 12일이니까 주말 끼면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15일 정도 되면은 이게 100개가 A 상품은 소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주문을 해갖고 요 기간을 또 채워야 될까? 품절을 안 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흐름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이 흐름이 바뀌면 B 상품이 주력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B에 대한 재고도 조율을 하고 그걸 가지고 표면가를 또 바꾸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걸 계속 순환시켜 갖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1일 날 걸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에서 뭐 오전에 뭐 5개 여기 뭐 5개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뭐 옥션에서 2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갖고 얘를 가지고 이 집계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공급가가 예를 들어서 뭐 12,000원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놓는 거죠. 15% 빼고요. 무료 배송이다라고 하면 뭐 배송비를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 팔을 때 마진이잖아요. 이 수량에 뭘 넣는 거냐라고 하면 얘를 갖다 넣는 거죠. 어디 갔어? 요거 얘를 이렇게 띡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요.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이제 메인 매출 마진이 계산되는 이제 이런 표인 거죠. 그리고 순이익이 얼마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내가 광고비를 여기다가 뭐 15,000원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딱 넣었을 때 나는 하루에 126,100원 정도를 벌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계산해 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내가 마진이 이만큼이나 많이 남는 기준입니다. 8,300원 족씩 막 남고 있는데 전환수 17명이 나오니까 한 명한테 투여된 금액이 882원이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를 할 때는 마진이 많이 남는 게 좋구나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쭉 깎아야 되니까 뭐 나는 마진이 박한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하루에 막 20개 뭐 30개 20개 막 이런 식으로 나가. 박리담회죠 뭔가가 엄청 마진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군요. 네, 잠시만요. 19,000원 적당한가요? 오케이. 하나 팔아갖고 한 1,300원씩 나가는데 이렇게 팔아갖고 15,000원 광고비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70개는 나왔는데 번 돈이 아까보다 되게 크지가 않아. 크지가 않아. 심지어 얘가 막 광고비가 막 18,000원 막 이렇게 막 올라가. 18,000원. 그러면 이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란 뭐냐라는 거죠. 10건 정도를 팔아갖고 12만 얼마를 챙기는 것과 100건을 팔아갖고 7만 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10건을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은 창고비도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그죠?
뭐 쌓아놓고 10개씩 나가니까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개씩만 나면 소소하면 되니까 창고도 크지 않아도 돼. 그리고 포장하는 인력도 많지 않아도 돼. 그리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10건 정도는 나 혼자 해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리소스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익적으로도 크면서 좋은 판매가 되죠. 이게 내 개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인프라 기준으로 해서. 근데 만약에 뭐 내가 뭐 사람도 많이 부릴 수 있고 막 이래. 그래서 100건을 막 해야 되는데 포장을 100건을 혼자 하면 힘들 것 같아. 그럼 사람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아까 보니까 100건을 하면서 박리담회를 하니까 76,000원 정도밖에 못 벌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인건비 하고 뭐하고 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개씩 매일 나간다라면은 이게 지금 뭐 한 달이면 한 3,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 3,000개를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란 뭘까는 주문 건수가 많냐 마진이 많냐의 개념이 아니더라.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많이 팔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30건, 50건씩만 나와도 실질적으로 챙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인력을 구성할 건지 등등 나중엔 세금 문제까지 등등등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판매란 뭘까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내가 어느 정도 판매량을 분석했어요. 어느 정도 나갈지 알고 있고 조회수가 몇에 어느 정도 나가겠구나. 그러고 나서 내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이 판매는 나한테 맞지 않겠구나. 이 판매는 나한테 맞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아이템을 선정했나요? 아니요.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칠게요. 수습이 될까요? 아니요. 수습이 1도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채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보고 시뮬레이션 등등을 좀 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돈을 써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바이럴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야? 등등등등이 있겠죠. 그쵸? 근데 제가 지금까지 판매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바이럴로만 팔 수 있는 상품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웬만한 상품은 전부 다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G마켓을 봤더니 G마켓의 메인 페이지에 여기죠. 메인부터 시작해서 광고가 아닌 게 없어요. 거의 컨텐츠고 죄다 광고고 행사고 막 이래요. 검색을 찾아서 들어가도 결국에는 죄다 광고예요. 광고입니다. 뭐 G마켓만 그래? 아니요. 이쪽에 들어오면 여기도 상단은 다 광고예요. 자, 그러면 광고가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나는 광고를 1도 안 하고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광고를 안 해도 물건이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남들이 다 팔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일정 부분 품절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마케팅해 놓은 게 나한테 들어오는 트래픽이 있어요. 내가 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비싸게 얹어놓고 팔았는데 이 사람이 싸게 팔면서 재고가 소진되면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경우 그럴 때 이제 판매가 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켓에다 상품을 다 등록을 해놨는데 네이버 쇼핑의 쿠폰이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들은 다 6, 7% 꽂혔는데 나만 뭐 8, 9%막 찍힌 거야. 혹은 10몇 %가 꽂혀. 그럼 내가 최저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최저가가 찍히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남들은 잘 쓰지 않는 건데 진짜 간혹가다 정말 극소수입니다. 고객들 중에 말도 안 되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상품명을 이렇게 긁어다가 검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세세하게 특이하게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불특정 다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검색을 해갖고 들어오는 경우에 나만 또 검색에 걸릴 확률이 있는데 야, 이런 상상을 하잖아 우리가. 야, 내가 조금 특이한 키워드를 쓰거나 삐까뻔쩍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품을 하면 나는 뭐 이 시장에서 누군가는 되게 알아주지 않을까? 정말 극소수가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일반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나를 찾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은 나를 찾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거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먹어가고 정말 특이한 곳에서 소수의 대상으로 나는 판매를 하는 거다. 그런 게 좋다라면 해도 되는데 보통은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시계를 되게 이제 열심히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렇게 해갖고 보다가 정말 특이한 거 하나는 봤어요. 요렇게 웨일러 시계 보관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웨일러라고 있잖아요. 이 상품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 쇼핑에도 없습니다. 보시면 쇼핑에 없죠? 쇼핑에 웨일러 보관함 하면 없어요.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쇼핑에 등록 뭐 이거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없어요.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블로그만으로 그리고 카페 어떤 행위 여기요. 여기 보면 이제 마치 올리기 이런 데다 올려놨죠. 여기에서 그냥 키워드 하나로 웨일러 이 상품 괜찮아요 라고 하는 댓글 하나에 그냥 찾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봤어요. 쭉 봤더니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장인이에요. 장인이야. 이거 보관함을 엄청 멋있게 팔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 갔지? 이 사람 걸 전체를 보려면 뭘 클릭해야 되나요? 그냥 이걸 클릭하면 되려나? 그렇군요. 네. 이렇게 띡 해갖고 2구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뭐 4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옆에 있었네요. 네. 4구 이걸 클릭했어요. 필요하니까 클릭해서 이렇게 좀 멋있어. 오이씨 뭔가 장인의 손길이 막 느껴져. 근데 가격 보고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얘를 클릭해봤어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들어가면은 솔드아웃이야. 야 뭐야 이런 사람 뭐 있어? 왜 재입고 알림은 뭐야? 읽어봤더니 재입고 알림을 신청을 하는 문자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오더를 받아갖고 그냥 그것만 만들어. 엄청 신기한 거야. 이렇게 해서도 물건을 파는구나. 4회에 5일이 영업일이 소요된대. 자기 맘대로 장사를 하는데 28만 얼마 목공으로 이렇게 팝니다. 그냥 수제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엄청나구나. 그래서 하이엔드 쪽으로 넘어가면 또 이런 게 가능해.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주문 건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특이하게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팔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건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겠군요. 웹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유입, 그다음에 전환, 객단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이론은 100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 사줬을 때 1%의 전환이라고 하죠. 그 한 명이 10,000원을 결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매출은 10,000원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치 중에 나는 뭐를 유지를 시킬 거냐 그리고 뭐를 발전시킬 거냐인 건데 보통은 채널 보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는 거의 다 픽스됩니다. 상품을 가져오면 그 상품은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나를 좋아할까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시장은 웬만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환 퍼센테이지는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1로 맞췄냐 2로 맞췄냐 3으로 맞췄냐 이 수치의 증가는 선호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명을 끌어들였는데 예를 들어 1%가 아니라 5%의 전환에 1만 원의 객단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매출은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내가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옵션이라고 하는 추가금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있었죠? 추가 금액 구매라고 하는 다른 영역이 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액세서리 이제 뭐 같이 묶어가고 파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맞춰져서 원래는 한 명이 10,000원을 결제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18,000원을 결제하게 되고 혹은 20,000원을 결제하게 되면은 이게 매출이 이제 10만 원으로 늘어나 버리는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환과 객단가는 웬만해서 선대기가 힘들어요.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100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오는 건데 그럼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마케팅은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뭐 광고 있고 매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바이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영상 있고요. 뭐 요런 정도의 수준이야. 근데 매체 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문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TV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인터넷 TV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다가 뭔가 광고비를 크게 팍 해갖고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매체는 빠져. 그러고 나서
여기에 바이럴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흔히 얘기하는 블로그, 카페, 또 뭐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카페, 뉴스, SNS 뭐 등등등,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걸 다 관리할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뭘로 축약이 되냐면 이렇게 축약이 돼요. 맞나요? 유튜브예요. 틱톡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영상은 필요한 아이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템이 있어. 복잡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아요?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얘를 할 거야 아니면은 얘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느 게 더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 거야 라고 했을 때 아까 시계 보관하면 이게 잘 어울리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일반적인 상품 뭐 노트북 파우치 이런 것들은 광고가 어울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 트래픽을 꾸준하게 100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래서 이 100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쭉 하면 이게 수치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계속 유지된다. 그 말은 즉슨 뭔가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뭘 유지해야 된다? 광고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는 필수냐?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요즘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아까 보셨던 SNS 뭐 이런 것들 역시나 거의 다 파워블로거 위주로 다 움직이고 다 체험단 위주로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발행한 것들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엔 돈을 꾸준하게 투여하면서 그 트래픽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SNS도 결국엔 돈을 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 네이버 상위 노출, 뭐 MD 만남, 라이브 커머스, 펀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다 이제 전자에 설명을 했으니까 광고를 1도 안 했는데 그냥 물건이 나간다고요. 이런 경우는 되게 극소수라고요. 극소수. 어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 바이럴을 하고 뭐 이렇게 뭐 SNS를 해서 물건이 막 잘 나가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업체들이 뭐 광고 대행사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막 광고 영업을 따내갖고 실질적으로 내가 한번 하면 그게 되게 좋은 효과가 일어날 것 같지만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상품이랑 연관성이 없기 때문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딱 봐서 아시겠지만 129만 원을 결제해야 되는데 뭐 12,900원을 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29만 원을 결제를 하려면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검색을 할 텐데 그 중에 하나 쇼파에서 또 중요한 그 재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질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고 뭐 고가에서는 이런 걸 쓰고 하다 보니까 그 재질로 사용한 쇼파가 또 있지 않나 이걸 찾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소파에서 여기에 재질까지 올 때까지 엄청난 검색량이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블로그와 굉장히 많은 인스타와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봐왔을 거예요. 계속 보면서 자기가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하는 저 끝에 있는 키워드를 검색했대 저 블로그가 나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욕구는 차 있지만 고객을 쉽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얘를 진짜 빨리 보여주려면 광고가 많이 필요한데 후기가 별로 없고 구매 건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광고가 과연 129만 원짜리가 고객한테 먹힐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순서를 정할 거야. 내 상품은 광고가 먼저일까 바이럴이 먼저일까? 결국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상품은 바이럴이 먼저일까 광고가 먼저일까? 우선순위를 빨리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고 불러올 거야 아니면은 계속해서 불러오면서 만들어낼 거야. 결국 이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어느 쪽에 더 어울리는 아이템일까는 스스로가 좀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보면 다 보이니까요. 네. 근데 그걸 그냥 안 보고 무작정 광고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내가 후기가 없고 뭔가 불안하면 바이럴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광고를 태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고 트래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광고를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는 어차피 보여주면 후기 없이도 나가는 거야. 상품의 가격이 중요하고 그리고 딱 봐도 누군가가 다 마케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면 그냥 알아서 팔릴 물건이야 라고 하면 광고를 먼저 시작하는 거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혹시 시작 전부터 내 상품은 이미 안 팔릴 거라고 확신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에서 뭔가 하나도 안 한 상태의 아이템 딱 선정해서 던질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광고를 할 때요.
돈을 딱 써갖고 입찰을 넣고 낙찰을 받는 순간에 망설여지면 그거는 안 팔릴 거라는 약간의 의심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상품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있는 상품인 거죠. 판매자가 뭔가를 딱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하려고 할 때 확신이 들잖아요. 그 상품은 그냥 팔릴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그걸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고 그걸 위해서 난 노력했거든. 그러면 그 결과물은 팔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템을 여러 번 겪다 보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시작 전부터 내 상품은 안 팔릴 것 같아 라고 광고하면 이게 팔릴까? 이 생각하는 순간 지금 이미 져 있다. 여기 상단에 네, 적혀 있죠? 이미 져 있는 거야. 아, 상품을 잘못 만들었구나.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냥 다시 처음으로 가세요. 처음으로 가서 뭐가 잘못됐을까? 아, 혹은 이 상품을 그냥 그대로 두고 뭐를 쭉 보면서 이 상품이 팔릴 만한 가치를 담고 있나? 쭉 보는 거죠. 타 판매자를 쭉 보면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와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는 건 판매량이 또 이 정도만 나오고 가격대는 어떻고 아,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피드백을 내고 있는데 아, 이 단점이 나한테 보완이 돼 있는 건가 등등등등등등을 다 살피는 거야. 다. 그걸 살펴보다 보면은 네, 그나마 확신이 생기거나 더 확신이 없어져서 네, 아이템을 접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웃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찰 수 있을 때까지 사실 상품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네, 노출의 시도죠. 내가 노출을 막 해놓으면 고객이 인지해요.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바빠집니다. 노출을 나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고객이 또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나는 또 노출을 시도하죠. 고객은 또 바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고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 이걸 살까 말까? 이걸 살까? 이걸 말까? 이거 중고로 살까? 뭐야 할까? 그러다가 이제 고객이 다시 바빠집니다. 나는 계속해서 노출을 시도하고 있죠. 어지러워요. 광고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전환이 안 일어나는 상황. 고객이 다시 클릭합니다. 장바구니를 봐요. 쿠폰을 비교해요. 가격 비교를 다시 가요. 후기를 탐색해요. 고객이 다시 바빠요. 보다 지친 거야. 밤에 쇼핑하잖아요. 눈이 너무 아파서 육아에 지쳤어. 그리고 다시 난 노출을 시도하고 있죠. 그가 잠든 시간에도 나는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클릭이 다시 일어나고 장바구니를 또 보고 쿠폰 카드를 적용해서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9시에 일을 안 하고 결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판매자에게 문의합니다. 결제를 해놓고 문의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되나요? 네, 이렇게. 혹시 내일 받을 수 있나요? 뭐 등등등. 그걸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구매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노출을 하면 단순하게 전환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쉽지 않은 여정이 반지의 제약만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의 호빗의 삶이에요. 미친 듯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걸음이 잔잔바리 걸음으로 굉장히 빨라지거나 아니면 성큼으로 크게 빨리빨리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상품이 회전이 좋아진다거나 혹은 전환 퍼센테이지가 높은 뭐 클릭 수는 적지만 전환 페이지가 높은 요런 식의 어떤 둘 중에 하나의 순환 구조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은 패배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고객이 가든 내게 계속해서 보여지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시장에서 점유율 싸움이라 부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쉬운 예시로 사람들이 광고를 할 때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서드 키워드, 세부 키워드 만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 단계를 갈 때마다 광고의 영역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영역은 똑같은데 어디는 내가 나오고 어디는 내가 안 나오고 어디는 또 나왔다가 어디는 또 안 나오고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이 된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상품명에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적게 넣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상품명은 길게 넣는 게 다 많이 넣는 게 좋죠. 왜? 그 사람이 검색할 때마다 나는 리스팅에 나와야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내가 광고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광고를 하면 그 키워드의 영역마다 다 나오고 리스팅에도 나오니까 노출의 기회가 확보가 더 많이 되는 거고 그 기회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클릭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 점유율을 내가 공간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 점유율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원래 100을 받으려고 했던 게 110이 되고 120이 되고 130까지 되고
내가 맥스로 150까지 올렸는데 이건 비용만 일어나지? 아, 130이 적당하구나? 이걸 줄이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광고의 최적화라고 부르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을 쭉 겪어가는 거예요. 겪어가는 거. 그래서 요 과정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오늘은 제가 뭐 하나씩 더 보여드린다고 했죠.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아까 뭐 이야기 드렸던 이런 재고 현황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순환도 보고요. 뭐 이만큼 팔리고 이익이 얼마가 나오고, 아, 난 이 정도를 벌고 있구나 해서 재고의 이제 순환 이런 것들도 본다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가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안 돌렸군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아까 이 재고의 순환 요거요. 아까 표 봤던 거 우리 요 수량 세고 그 다음에 리뷰 숫자 세고 그리고 나서 재고 얼마나 팔리는지 판매량을 이렇게 쭉 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품이 주력이구나, 내 상품은 이런 게 잘 나가는구나, 재고 순환 이렇게 시켜야겠구나 이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나의 이익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본다라고 했죠. 이게 쭉 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요런 게 있어요. 전체표예요, 전체표. 잘 보시면 자 주력으로 판매하시는 사이트들이죠,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더 많은 채널을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나는 그 사이트에서 몇 개를 팔고 있는지를 적는 거죠. 이렇게 주 단위로 11번가에서는 몇 개를 팔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또 여기 지마켓이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로 와 있네요. 네. 그러고 나서 지마켓에서 몇 개가 지마켓이니까 지마켓 많이 표기할게요. 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쭉 했어요. 옥션은 뭐 반절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를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주 단위로 어느 정도 판매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눈이 쭉 보이겠죠. 그죠? 엑셀은 하나도 안 드릴 겁니다. 스스로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쇼핑에 가봤더니 얘네들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카탈로그라고 들어봤나요? 네. 그게 지금 쇼핑 내에서 지금 내 카탈로그는 몇 등에 있느냐. 1페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5등 뭐 이런 거 5등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뭐 1페이지면 뭐 5등, 어느 날은 6등, 어느 날은 4등, 어느 날은 다시 뭐 10등, 어느 날은 갑자기 다시 2등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변할 때마다 여기에 판매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원분의 순이에요. 원분의 카탈로그 내에 나는 최저가를 어느 사이트로 줬지? 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에이, 쉽게 설명할게요. 다시 예시를 보고 올게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다시 여기에다가 아까 검색해 놓은 거 있으니까 자, 이걸 카탈로그라 부르고요. 쇼핑 내 원부 순위가 여기 광고 아래에 있으면 이게 1등인 거잖아요. 1등. 이 원부 안에 얘는 또 몇 순위라는 거야. 이 사이트들이. 그러면 쉽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네, 어렵게 얘기해서 내 판매 수량이 이 정도가 일어났는데 주 단위로 쇼핑의 원부 순위가 이만큼이 발생된 거야. 그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쇼핑 기준. 이렇게. 그 원분의 순위가 얘는 몇 순인 거야? 라는 거죠. 2등, 1등, 2등. 예를 들어 내가 11번가를 1등, 2등, 1등, 2등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이건 약간 안 맞아. 다시 할게요. 얘는 한 3등, 4등, 3등, 4등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지마켓은 1등을 계속 줬어. 그리고 옥션을 내가 2등을 계속 줬어. 이 얘기인 즉슨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내 원부 순위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 이 수량은 변동될 수 있겠죠. 순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숫자는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1등을 계속 줬기 때문에 지마켓에 만약에 수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1등을 줬기 때문에 최저가를 줬기 때문에 얘가 수량이 많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얘를 5등으로 바꿔줘 봤어. 이렇게 내 원부니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가격을 수정해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차에 다시 할게요. 예시를 위해서 내가 1을 이렇게 줬어. 근데 다음 주차에 얘가 5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지마켓이 갑자기 수량이 3, 2, 3, 4, 뭐 5 막 이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최저가를 준 쪽에서 그랬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서 수량이 나왔는데 내가 트래픽을 빼주니까 이렇게 나왔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발견해야 되는 거 최저가를 밀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마켓 파워로 물건이 잘 나갔네. 여기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광고를 지속하면 또는 공격적으로 하면 판매량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아이고 이거 뭐야 사라졌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나오겠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했는데 이게 5등 줬더니 빵빵빵빵빵이야. 뭔 얘기야? 야, 가격 비교 타고 들어왔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는 광고를 하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항상 또 갈림길. 안 나온다고 안 해? 안 나온다고 안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빵빵빵 나서 G마켓 광고를 다 꺼버렸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서 원래 1, 5, 10 뭐 1, 5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22개가 계속 평균적으로 주의 단위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G마켓 광고를 뺐더니 얘가 막 이래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떨어져 막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스마트 스토어를 1등으로 이렇게 주고 있었다고 치면 1등을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하세요. 최면 네, 이렇게 하는데 1등을 줬어. 그랬는데 뭔가 변동이 크게 없었는데 얘 왜 이렇게 줄지라고 하면 여기서 봤던 사람의 트래픽이 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최저가를 줬다라고 하는 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위를 몇 등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 수량의 변동을 잘 보면서 그 사이트에 트래픽이 있느냐 아니면 광고 빨이냐 아니면 가격 비교 빨이냐 등등등을 꼭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로 인해서 내가 몇 개 정도를 팔았는데, 여기죠. 내가 몇 개 정도를 팔았는데 이렇게 팔았는데 메인 키워드, 각 마켓의 키워드, 메인 키워드 기준으로 몇 등을 유지하고 있더라. 아까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영역 등등등에 몇 등을 유지하고 있더라가 쭉 보이면 몇 개 팔았을 때 어디까지 가겠구나 이게 다 보이겠죠? 그러고 나서 리뷰가 몇 개씩 생기면서 나의 가격 비교의 순위는 몇 등씩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럴의 점유가 늘어나면서 내 수량은 몇 개나 늘어나고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설명한 체크리스트는 얘만 작성하면 거의 다 완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단순 구조를 설명드린 거예요. 단순 구조. 이미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한 사이클에 내가 집을 지으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신규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각 마켓에서 각계 전투를 하면서 여기에서 뭔가의 피드백이 안 나오고 이익이 안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거구만 막 이렇게 그냥 배제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사이트가 취하고 있는 포지셔닝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에서 물건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각 마켓마다 행사하는 기간이 또 따로 있고, 그 트래픽이 많을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환 자체를 365일로 봤을 때 계속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 없었다 일어났다 없었다 이게 꾸준하게 유지되는 사이트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각 사이트에서 몰아주는 그 트래픽이 가격 비교를 위해서 다 쇼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쇼핑은 트래픽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간을 좀 타겠죠. 혹은 상위에서 이렇게 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물결의 어떤 흐름의 파동을 꾸준하게, 그래도 중간이 아니라 중상 정도에서 물결을 잘 타시려면 쇼핑에 집을 잘 지어놓고 각 마켓에서 플레이를 잘하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각 마켓에서 구매 수량이 얼마가 나오고 리뷰의 숫자는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각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나가니까 총 판매 수량이 이 정도 되니까 주력 상품은 이걸로 가져가고, 이 재고 수량이 이렇게 되니까 난 이 정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판가는 이 정도니까 내 마진은 이 정도가 형성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입 비용이 이만큼 들어갈 거니까 내 자본금 안에서 이게 해결이 가능한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아이템을 딱 선정해 놓고 판매 채널에 넣으면 피드백이 나올까? 이건 옛날 얘기라는 거죠. 혹자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넓게 배우고 깊게 행하라라는 그 누군가요? 맹장가요? 누군가요? 아무튼 중국의 그 성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넓게 배우고 단순화시켜서 그거를 깊게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한 10년간의 판매 생활이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지? 그냥 얕게 배우고 좁게 배우고 깊게도 행하지 못하는 거죠. 포인트도 못 잡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좁게 배운 다음에 되게 이렇게 넓게 행한 경우 막 하고 싶으니까 그냥 막 마구잡이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목별로 쭉 나열을 하고, 이 중에서 나는
여기를 집중해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다 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를 집중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뭐 광고랑 바이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갖고 어느 게 먼저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거고, 네,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제 채팅을 너무 안 읽었네요. 볼게요. 아까 이제 해내봄님이 졌다 처음으로 가야겠네 이 얘기는, 네, 아까 그 얘기죠. 이미 져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미 져 있다니 좀 슬프네요. 그리고 유진남님이 팔리지만 제자리 걸음하는 그 걸음이 나쁜 걸음이 아니에요. 네, 유진남님. 시간이 지나면 그 거리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생겨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버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 걸음이 제대로 된 걸음인가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나아가려면 뭔가가 치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오늘 이야기 드렸던 거 한번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트가 제자리 걸음일 수 있지만 그 제자리 걸음이 아닌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순환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늪에 빠졌다. 절망적이네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고객이 바빠진다라고 해내봄님이 구매자로서의 나의 삶을, 네, 되새김질 해보신 거죠. 판매자가 되면 고객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구매자가 되면 네, 그게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한 너의 물처럼님이 시작한 스마일 배송 제품이 광고는 AI로 돌리고 있는데 혹시 제 상품으로 평가해 줄 수 있나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번 본 다음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메일 주소는 아까 초반에 남겨드렸는데 화면 돌리면서 다시, 네, 지금 적어놓고 화면 돌리면 보여질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방송에 나간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 너의 물처럼님의 상품과 아이디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가려지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약속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엑셀 파일은 안 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쵸? 네. 다시 화면을 돌리자. 그죠? 그나저나 지금 제가 1월에는 엄청 쉽게 했다가 개론적으로만 하는 거는 사실 1월 거 보시면 되고요. 이번 달에는 그래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라 어차피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중에는 이런 내용은 다시 다루지 않아요. 제가 엑셀을 다시 보여드리고 뭐 이런 경우가 아예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되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라고 하면 1월 거를 보시면 됩니다. 1월 거. 넘어가서 이 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 갔니? PPT.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2013년도에 2013년도에 32세의 저입니다. 네. 10년 전인가요? 지금 23년이잖아요. 그죠?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죠. 네. 완전 다릅니다. 옷 스타일도 다르고 뭐 저런 가죽 팔찌도 안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체크나 스트라이프를 좀 극혐하는 편이 됐고, 그다음에 살도 좀 쪘고, 저를 이제 붙는 바지 잘 안 입고, 네, 뭐 이래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하고 싶냐, 뭐 그때 이랬다 저렇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보시는 거,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싶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딱 픽스해서 이렇게 팔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게 아까 전환가, 객단가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모순이 있어요. 내는 계속 정비례로 성장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시장에 이 정도만 차지하는 거예요. 점유의 비율을 넓히면 넓힐수록 되게 좋아지는데, 이걸 내가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카테고리 안에서. 그래서 정해진 곳에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바깥에 안 보이는 더 큰 원, 또 큰 원, 또 큰 원, 카테고리마다 이 겉에 둘러져 있는 이 원이 크기가 다르겠죠. 그죠? 요만한 거에 요만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많이 만들어서 그걸 매출의 합산으로 가져가시는 거지, 군집을
이 안에서 뭔가를 무조건 다 해버리고 뭐 쇼당 보려고 하시면 지쳐서 쓰러지십니다. 네. 결국 마찰열이 많이 일어나면 뭐만 발생한다? 광고비만 많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다 담을 수 있을까? 아니요. 다 못 담아요. 내 상품에 어울리는 고객층은 정해져 있다.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되면서 세일 상품이나 싼 상품들로 몰려간 건 완전히 브랜드의 최저가를 찍는 상품들, 웬만한 상품들은 다 이쪽으로 올라왔죠. 다행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판매자들한테. 구매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기준으로 할 때 인플레이션은 좋은 게 아니지만 판매자들 기준으로 해서는 그래도 가격을 어느 정도 소폭 상승시키면서 숨을 틔울 수 있는 공간의 기회는 마련됐다. 이런 이슈들이 없잖아요. 과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깡따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다 이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몰이 가져가는 또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반가 뭐 50% 세일, 어디 세일, 뭔 세일, 뭐 무슨 절, 뭐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아래로만 내려갔던 거예요. 네. 싸다고 위메프티몬 나온과 동시부터 거기서부터 내려온 이 최저가의 어떤 늪에서 드디어 조금은 빠져나왔는데 그 역할을 한 사이트가 있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이트에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2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옵션과 단품 상품이라고 하는 이 결정장애가 올 때가 있죠. 뭐가 좋을까? 그래서 위 결정에 따라 바뀌는 게 아래의 항목들인 건데 옵션을 짜면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단품으로 가면서 또 바뀌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어느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기도 하지만 고객이 과연 어떤 식의 쇼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빠져 있지만 어떤 식으로 쇼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쇼핑의 방식에 맞춰서 나는 판매 방식을 정하는 거지. 나는 이게 편하고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옵션하고 단품하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마켓이 전체 카테고리를 단품으로 바꿔버린 적이 있죠. 그죠? 그거는 고객을 무시한 행위예요. 제가 봤을 때는. 판매자를 무시했다기보다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고객을 무시한 거야. 고객이 이 쇼핑이 지금까지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바꿔버리면 그거에 맞는 계몽,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구매자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쇼핑을 하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마저 없었어.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뭐 적응하겠지라고 했는데 혼재되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시장에 맡길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좀 맡겨놓고 쇼핑이 이런 식의 쇼핑이 편하다라고 하면 그런 배열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로 딱 표현해 갖고 가는 거겠죠. 그죠? 카테고리마다 성격이 다르다. 요거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고인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뭐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책 자체를 바꾸는 거지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서비스 군만두 얘기하나 뭐 손편지 받아본 적이 제가 최근에 한 번 있는데 감동받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금방 잊혀지죠. 그죠? 네. 그리고 배송 속도 중요한데 뭐 택배사가 하는 거니까 나랑 관계없죠. 친절한 상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굉장히 친절해야 됩니다. 좋은 품질 매우 중요하죠. 그죠? 네, 좋은 거는 내 기준이니까요. 내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는데 하나하나 해봄직한 좋은 것들이 막 있죠. 근데 뭔가를 하나 되게 잘한다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객이 나를 기억하고 고객이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고객이 나를 너무 막 사랑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물론 각 분야에서 어느 보통의 어떤 기준보다 상위 레벨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객은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겠죠. 후기도 좋고. 근데 요런 애들을 막 다 챙긴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좋지 않은 마케팅이 될 것이다. 고객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알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도 저도 판매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런 생각들을 늘 하다 보면은 되게 지치고 힘듭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냥 그걸 가고 싶어요. 낚시를 가서 그냥 세월을 낚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쳐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왔고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라서 대형 차장님 지금 힐링님 답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놓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고객은 알까? 이게 되게 궁금한 겁니다. 내가 검색어 만들어 놓고 이미지 게시글 해놓고 광고 행사하면서 이게 쇼핑에 긁혀갖고 로직 때문에 막 뭉치고 막 이런 것들을 과연 할까? 일련의 과정을 고객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걸 할까? 그냥 여기에 뭔가 하나 흠집 있다고 상세 페이지에 표현 안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막 배송빈 당신이세요. 그냥 이런 싸움이나 하지. 고객은 이런 거 절대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내가 잘 짜놓는데 그게 쇼핑의 행위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식으로 관심사를 갖고 왜 이걸 소비하고 뭐라고 남기고 왜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은 굉장히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 네. 고객이 최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객이 왕이다가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물망을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은 대표 명사부터 고유 명사까지 이어지는 메인 키워드에서부터 세부 키워드로 이어질 때 나는 그 상황마다 고객이 이탈하고 왜 그런 행위를 할까에 대한 끝없는 고민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 수치화시킨 게 사실은 광고의 리포트인 건데 그게 또 100% 고객을 대변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 네이버의 광고 시스템에서도 뭐 검색어별 조회수를 쭉 보여주고 클릭률도 보여주지만 그게 또 이걸 다 대변한다라고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를 내가 처음에 딱 세워놓고 들어가지만 그래서 처음에 뭐 수량 세고 뭐 이런 것들 한 거죠. 조회수 대비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나오는 피드백들은 스스로 판매를 잘 보시면서 그런 걸 만져가시는 거지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다 정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게 로그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뭐 사설 로그 분석기 뭐 각 마켓의 통계 이런 것들이 있죠. 리포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노렸던 이 아름다운 경로로 고객이 들어오고 있느냐 11번 갖고야 이거는 그런 경로의 아름다운 경로를 나는 만들어내고 있느냐 계속해서 사람들은 나를 방문하고 있느냐 신규 방문자 재방문자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 순환 그리고 나는 그걸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지금 시장이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누군가가 뭐 이미지 따다가 등록해갖고 많이 등록하면 물건이 나가요. 혹은 뭐 아마존에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알리바바에 있는 상품들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 써가지고 여기 있는 상품을 따다가 등록하면 얘보다 싸게 팔면 무조건 나가고 얘가 매핑해 놓은 거에 가격 비교 낑겨 나오면 얘가 더 잘 나가고 혹은 뭐 이 상품을 가져와갖고 포장재만 싹 가리해갖고 이 다른 상품처럼 마케팅 할 수 있고 다른 이름으로 지어갖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기획이 빠져가는 시장. 그래서 뭐 유튜브에 요즘에 이런 얘기들도 한다며요. 기존 판매자를 고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고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쉬운 방법을 택했는데 그렇게 고여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뭐 모르겠어요. 뭐 기질이 타고나서 장사의 완전 꾼이라 그리고 워낙에 고부가가치를 경험했던 사람이라서 이 세 가지가 잘 돼 있어서 그냥 딱 봐도 이건 되겠는데 해놓고 올려놓고 잘 파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난 그렇게 태어난 유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일련의 과정을 다 분석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뭔가를 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이 시장에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가 내려놓은 어떤 뭐 노하우,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 회사의 정책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내가 회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보고 뭐 좀 메모장에 쓰기라도 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나한테는 있을까? 나는 지금 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과연 나 외에 내가 지금 회사지만 나 외에 내가 직원을 뽑았을 때 내 이 정신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등등등을 좀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시기다. 연초니까. 예. 이걸 12월에 생각하고 있으면 12월도 생각할 만하다. 이걸 10월 정도에 생각하고 있다. 이상한 생각이죠. 그냥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관련해서 채팅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답변 드리고 마치겠고요. 오늘은 퀴즈는 없습니다. 등록 시간에 4분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뒤에 운영 관리에 뭐
뭐 또 세 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질문을 남기시면 돼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메일 주소 아까 보여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희경님이 메일 주소는 요거입니다. 사연을 보내면 분명히 그 사연 소개된다고 그랬어요. 네. 개인정보는 다 가려드린다고 했고요. 판매자가 되고 나서 반품을 안 하신다고요? 하셔야죠. 네, 저도 사실 안 합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저 오프라인 가서 합니다. 업자는 업자를 못 믿습니다. 네. 전 CS 대행하다가 그냥 전화로 주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15분 정도 있다고. 친절하고 편리하다고 문자로 저는 절대 안 해요. 네, 전화로 해서 뭐 전화로 됩니까? 그러면 인터넷에서 구매하세요.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뭐 수량이 엄청나 그러면 전화로 관리해야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죄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라고 하셔야죠. 그래야 내 순위가 오르지. 그리고 너는 물천원님이 제가 상품을 식품도 있고 왕구도 있고 노인 시니어 노인이 아니고 시니어 상품도 있는데 이렇게 카테고리가 상이한 경우 전문성이 없다고 하셔서 뭐라고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희경님 이메일을 보냈다고요? 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제목을 조금 김덕주 인간아 좀 봐라 이렇게 해서 적어주세요. 네. 제가 놓칠 리가 없는데 이무섭님 제가 아는 이무섭님인가요? 그건 이유섭님이구나. 죄송합니다. 아는 체에서 네, 설명드릴게요. 네, 이외에 이제 어디 갔냐? 메모장 여기 있군요. 켜져 있네. 자, 봐봐요. 카테고리가 내 미니샵명에 요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세 개의 카테고리가 뭉쳐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전문성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봐봐요.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개인 홈페이지. 거기에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면 안 돼요. 종합상사야. 다이소야? 그러기에는 너무 이상해. 그러기에는 카테고리가 지금 다 너무 이상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면 홈페이지를 만들라면 시니어들이 들어오는 곳들은 쉽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단품 위주로 막 쉽게 막 이런 게 이제 뭐 나오는 거고 글자도 막 커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개념이야.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샵 개념이야. 다 따로따로 가야 돼. 근데 늘 얘기하지만 지금 오픈마켓 판매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샵 개념이야? 아니야. 여기는 무슨 개념이에요? 코드 개념이에요. 코드 개념. 상품 코드 개념. 그래서 100명이 들어와서 구매를 했어요. 이들이 나를 기억할까? 노노. 상품을 기억하고 시리즈명을 기억하고 모델명을 기억합니다. 그걸 팔고 있는 나를 기억하지는 않아요. 내가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샵 개념에서는 오픈마켓 내라고 한다면 세 개의 카테고리를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논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가 오픈마켓에서는 한 개 아이디로 세 개의 카테고리를 열심히 판매하고 각각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시니어몰은 이름이 허리펴, 허리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이거는 이렇게 이제 뭐 컨셉을 간다라면 사람들이 허리펴을 막 엄청나게 검색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아까 뭐라고요? 식품이야. 식품이면 여기 식품에 뭐 다먹어몰 뭐 이렇게 하면 다먹어를 검색하겠죠. 그죠? 각각의 몰에서 팔고 있는 나 시리즈명 거기에 뭐 다먹어가 팔고 있는 뭐 핫도그의 핫도그 이름이 졸마탱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검색하겠죠. 졸마탱을 검색했던데 다먹어가 팔고 있는 거야. 홈페이지에서. 그러면 이제 다먹어에 들어와서 다먹어에 가면 핫도그 졸마탱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변신이 되는 거거든요.
마케팅의 어떤 공간의 중개형 사이트에서 전문성을 논하고 샵 개념을 논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쇼핑이든 다나와든 그 다음에 애누리든 얘네들 다음 쇼핑까지 할게요. 다음 쇼핑도 전부 다 단품 코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 최저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 샵을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구조를 얘네가 가져가면서 뭐 다 없애도 돼. 사실은 없어도 돼. 얘가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엔 코드 싸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샵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인제 와갖고 나이키랑 삼성전자 3세패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를 키우려고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는 그냥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잘 보시면 돼요. 왜 자꾸 뭘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가? 뭘 탈피하려고 하는 걸까? 뭐 네이버 쇼핑 탈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안에서 마일리지 주고 멤버십 되고 거기에서 순환되는 형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삼성전자의 상품이나 LG전자 뭐 걔네들이 하고 있는 정책 보면 그 상품을 사려면 적립금을 쓰려면 다시 일로 와야 되잖아요. 밖에 안 가게. 그 선순환 구조를 가입자 수를 계속해서 이쪽으로 몰아갖고 결국에는 우리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서야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몰은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이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네이버랑 싸울 수 있지만 우린 싸우면 안 돼. 충성해야 돼요. 국내에는 안 보이는 제품이고 해외에는 있는 제품이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국내에는 안 보이는 제품이 해외에는 있는 제품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 파악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 뭘 어떻게 등록해 보면 수요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늘어난 이유가 시즌 품목을 진행하다 매출이 꾸준하게 팔려 그래서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거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건드리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좀 건드리고 그리고 됐죠. 네. 어때요? 오늘 뭐 괜찮았어요? 네, 진짜 좀 어렵게 해서 처음 보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데 처음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거 보시고 12월 거 보시고 11월 거 보시고 뭐 이러시면 돼요.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2월은 특별히 좀 준비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런 라이브를 하면 다시 보기가 다음날 7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2월에 좀 잘 준비하셔갖고 한 해에 잘 읽어갔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에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